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에서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하는 그 기본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레스라는 이 코덱은 바로 파이널 컷 프로를 만들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만들고 있는 애플사에서 개발을 한 비디오 편집 목적의 그 전문적인 매개 코덱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이제 이 비디오 편집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그 몇 가지 코덱들이 있는데, 애플사의 이제 프로레스와 또 아비드사의 DNX 계열의 코덱이 있습니다. DNX HD 코덱이 있고, 또 DNX HR 코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스밸리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HQX 코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폼에서 만든 바로 시네폼 코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현재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코덱들을 대부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시네폼 코덱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제스트를 한다든가 프록시를 생성한다든가 렌더링을 하거나 출력을 할 때 시네폼을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아비드 DNX 계열의 코덱도 역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또 프로레스 코덱도 역시 그동안 다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레스 코덱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좀 제한점이 있었던 점은, 임포트는 가능한데 출력은 되지 않습니다. 즉 프로레스 코덱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비디오 파일을 갖고 와서 편집은 할 수 있는데, 트랜스코딩을 해서 프록시를 만든다든가 렌더링을 한다든가 출력 작업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가 CC 2019 버전으로 발표된 이후에 바로 13.0.2 버전부터 이제 익스포트를 지원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익스포트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프로레스 코덱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환경에 따라서는 이 어떤 코덱으로 작업할 것인지 좀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회사마다 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작업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메인으로 사용하는, 주력으로 사용하는 코덱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런 매개 코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에서 레코딩 되어 있는 코덱 상태를 그대로 편집에 이용하는, 흔히 이제 그것을 네이티브 코덱 상태로 편집을 한다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네이티브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이런 매개 코덱이, 이런 매개 코덱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매개 코덱이 왜 필요한지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비디오 카메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비디오 카메라에서 이제 영상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때 영상을 기록하는, 즉 이제 비디오를 이제 기록하는 코덱이 있습니다. 기록할 때 사용되는 이제 코덱이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이제 코덱이 바로 로우 기반의 코덱이 있고, 컴프레스 기반의 코덱이 있습니다. 로우 기반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제 거의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압축을 하긴 하는데, 원래 이미지를 이제 기록할 때 만들어져 있던 그런 화상, 이미지 데이터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그냥 메모리 카드에 저장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화질과 어떤 색감은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대신에 파일 사이즈가 무척이나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컴프레스 방식의 이제 코덱 같은 경우는 원본에 비해서 몇 대 몇 어떤 비율로 압축을 시켜서 저장하게 됩니다. 1대 2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원본에 비해서 10배 정도 압축을 시켜서 저장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기록되면은 파일 사이즈는 무척이나 작아지게 되겠죠. 동일한 메모리 카드 용량으로 로우 포맷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간을 영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그 파일 사이즈가 작아지는 대신에 그만큼 화질이라든가 색감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이 되겠죠. 네. 하지만 압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눈으로 언뜻 봤을 때 심하게 문제가 될 정도로 압축을 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컴플렉스 타입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포맷이 있지만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코덱이 바로 H264 코덱이죠. H264 코덱으로 이제 바로 MP4 같은 그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로 기록하게 되죠. 현재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이렇게 압축이 많이 돼 있는 그런 비디오 파일을 갖고 와서 편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는 이렇게 압축이 많이 돼 있는 비디오 파일을 편집을 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압축을 풀면서 편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디오 파일을 이제 이 임포트를 해서 그냥 우리는 다이렉트로 이제 편집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프리미어 프로가 CPU와 그래픽카드, GPU의 어떤 협동 작업을 통해서 압축이 되어 있는 영상을 계속 압축을 풀어가면서 편집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제가 강조해서 어떤 편집 작업을 진행했을 때 사실 내부적으로 이미 그 과정이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압축을 푸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압축을 이제 흔히 푸는 과정을 이제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압축을 하는 과정을 바로 인코딩이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인코딩이 되어 있는 비디오 파일을 디코딩을 해서 프리미어 프로는 편집을 진행해 주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는 이런 그 HD 사이즈 정도, 1910, 1080 정도 되는 이런 비디오 파일의 H264 사이즈에서는 다이렉트로 그냥 임포트를 해서 편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그 비디오 파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코덱을 편집하기 쉬운 어떤 다른 코덱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임포트를 해서 편집할 수 있는 상태를 바로 네이티브 편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는 H264에 대해서는 네이티브 편집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익히 알고 있는 바로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을 통해서 HD 해상도 정도의 비디오 파일은 아무런 문제 없이 네이티브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프로레스 코덱, DNX, HQX 이런 코덱을 사용해서 컨버팅을 해서 변환을 해서 작업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냥 파일을 갖고 와서 그냥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개 코덱을 사용해서 편집을 진행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이티브 편집을 하지 않고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영상을 바로 편집하기가 쉬운 코덱으로 바꿔주는 트랜스코딩 과정을 거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트랜스코딩, 이제 변환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뭔가 X에서 Y 다른 형태로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데이터의 규격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그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어떤 하드웨어 성능, 하드웨어 성능이 이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 있죠. 사실 이제 이 프리미어 프로는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을 통해서 HD 해상도 정도는 실시간으로 편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HD 해상도 정도가 아니라 이제 UHD, 4K, 5K, 6K 또는 8K 등등등 이렇게 일반적인 HD 해상도에 비해서 4배, 8배, 16배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해상도가 커지고, 더군다나 프레임 레이트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초당 50프레임, 60프레임, 심지어 초당 120프레임 레이트 영상도 있죠. 그런 영상을 그냥 아무런 변환 없이 다이렉트로 갖고 와서 일단 편집은 진행할 수 있긴 하는데,
한두 개 파일은 실시간으로 될지 몰라도 파일의 개수가 이제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실시간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백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성능, CPU라든가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의 아주 굉장히 이제 고성능의 컴퓨터를 쓰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상도가 높은 비디오 파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실제 작업하는 어떤 하드웨어 성능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편집을 좀 더 스무스하게 쾌적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상도가 큰 파일은 트랜스코딩을 해서 좀 편집하기 쉬운 구조로 바꿔서 작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이 이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 때문에 다른 매개 코덱 타입을 사용해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제 경우가 이제 바로 어떤 워크플로우 때문에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모든 작업을 편집과 색 보정, 오디오 작업을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다 끝내버린 경우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진 않는데, 프리미어에서 편집 작업을 진행하고 색 보정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진행하고 사운드 작업은 뭐 프로툴에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같이 섞어서 쓰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렇게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포맷을 갖고 와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뭐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작업할 리가 없겠죠. 이 일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웬만한 작업은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이제 그 영상 편집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떤 프로덕션, 또 영화를 제작하거나 상업적인 광고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영상을 가지고서 작업할 때 너무나도 많은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편집하기가 쉬운 형태로 재가공을 해서 대부분 작업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제 섞어서 작업하는 그런 이 협업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봤을 때 압축이 많이 돼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이제 불리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회피를 하기 위해서 역시 특정한 타입의 매개 코덱으로 바꿔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 이외에 그 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일단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바로 매개 코덱이라는 그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H264 같은 이런 그 코덱을 바로 프로레스라든가 DNX, HD 같은 그런 코덱으로 바꿔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매개 코덱으로 이제 바꿔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이냐면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CPU와 GPU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죠. 기존에 이제 그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영상을 갖고 와서 작업을 진행할 때 부담이 됐던 요소는 압축을 풀어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CPU와 그래픽카드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개 코덱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과정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어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매개 코덱을 쓰는 이유는 CPU와 그래픽카드한테 지금 부담이 되는 부분을 좀 덜어주자는 얘기죠. 덜어주기 위해서 별도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HD 해상도 정도 성격의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면은 굳이 이제 매개 코덱으로 컨버팅을 해서 편집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파일을 갖고 와서 네이티브 편집을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 소스 자체가 해상도가 크고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지고 다른 작업자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연동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워크플로우 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영상을 쓰면 쓸수록 불리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 매개 코덱을 사용해서 변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매개 코덱은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애플 프로레스 아비드의 DNX 계열의 코덱, 뭐 시네폼 코덱, 그래스밸리의 HQX 코덱 등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의 코덱을 가장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코덱 모두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원본을 대비했을 때 품질이 유지가 되면서도 편집 속도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코덱 모두 품질과 속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느 코덱을 써도 딱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작업자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또 공동 작업하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애플 프로레스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이제 그 비디오 프로젝트를 서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작업자는 이제 애플 맥킨토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어떤 사람은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윈도우즈 환경에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맥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이제 바로 파이널 컷 프로 쓰는 거죠. 이런 이제 작업 환경에서 서로 또 그 비디오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DNX 계열의 코덱을 쓰는 것보다도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여러모로 기술적으로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프리미어 프로가 이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갖고 와서 편집은 할 수 있었지만 출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프리미어 프로 13.0.2 버전부터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윈도우에서 이제 편집하는 어떤 내용물을 프로레스로 엑스포트를 해서 출력을 해서 맥킨토시 작업자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서 파이널 컷 프로로 다시 2차적인 또는 3차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윈도우즈 프리미어 프로 환경 안에서 애플 프로레스로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또 어떻게 트랜스코딩을 하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이제 사용할 때 먼저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데이터 압축 레벨이 존재를 하는데 그 레벨에 따라서 품질이라든가 전체 파일 사이즈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해야 할 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매개 코덱을 사용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mp4 같은 H264 기반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매개 코덱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면 트랜스코딩을 하게 되면 원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압축된 상태가 살짝 압축이 풀어진 상태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무척이나 커지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원본 대비 거의 10배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원본이 가지고 있는 파일 크기가 100MB 정도의 크기였는데 매개 코덱으로 이제 바꿔놓고 보니까 무려 1GB가 되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파일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환을 했을 때 하드디스크에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계산을 해두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 주소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보면 애플사의 그 프로레스 코덱이 가지고 있는 그 압축 레벨 그 타입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 같은 프로레스 코덱이라고 해도 어떤 레벨 타입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압축 비율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높은 것이 이제 XQ고 가장 낮은 것이 프록시 타입입니다. 프록시 타입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초당 45 Mbps 정도 수준의 그 데이터 레벨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죠. HQ 같은 경우는 220 정도, XQ 같은 경우는 500 정도 된다고 나와 있죠. 이 얘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데이터 레벨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 메가bps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드디스크에 차지하는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대신에 품질은 좋아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최종적인 마스터링 목적, 즉 가능한 품질을 높여서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XQ라든가 444 타입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수준의 어떤 그 작업이라고 그러면은 포트2 또는 포트2 HQ를 쓰는 것이 하드디스크 공간을 조금이라도 아끼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품질보다도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성격의 작업이라고 그러면 프록시라든가 LT를 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록시 타입으로는 어떤 그 최고 품질 수준을 요하는 그런 성격의 작업에는 쓰지 말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이 프록시란 말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저장 공간을 이제 줄이기 위한 목적, 또 좀 가볍게 작업을 이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에 대한 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 애플 프로레스 로라는 새로운 코덱이 만들어졌는데 이 코덱은 현재 윈도우즈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해서 파일을 변환했을 때 하드디스크, 디스크에 차지하는 용량이 이제 늘어나는과 동시에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하드디스크의 속도, 읽기 쓰기 속도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런 A.mp4 같은 H264 기반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영상을 만약에 프로레스 코덱으로 이제 바꾼다고 가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압축을 해제를 하고 다시 프로레스 그 데이터 레벨에 맞게끔 다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바로 디스크에 저장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 변환하는 과정 안에서는 사실 이제 CPU의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디스크에 대한 변수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변환을 하고 나서 이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A.mov 파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이제 프로레스로 변환이 되어 있는 그 파일을 다시 편집에 진행했을 때 이제 플레이백을 하거나 색 보정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과정 안에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프로레스 파일을 갖고 와서 재생을 해야 되는데 디스크의 스피드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딜레이가 생깁니다. 보통 이제 그 요즘에 나오는 하드디스크 있죠? 요즘에 나오는 이제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대부분 이제 최소한은 초당 100MB 이상의 스피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프로레스 코덱 타입 중에서 HQ 정도는 충분히 감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444 타입으로 변화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그 해상도가 HD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UHD 4K 이상의 어떤 그런 고해상도 파일을 프로레스로 바꿔서 작업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파일 사이즈가 무척이나 커지게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스피드로는 아마도 대부분 감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속도가 빠른 SSD 디스크를 타입을 쓰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로 묶은 레이드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비용이 그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겠죠. 지금 제가 이 만들고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오래된 시스템이고 디스크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HQ 또는 이제 포트2 레벨로 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단순 변환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테스트용 이제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프로젝트 경로를 지정해주고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Converting Progress라고 그냥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오케이.
컨버팅에 이제 사용될 파일을 하나만 갖고 와서 간단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지금 이 파일은 보게 되면 확장자가 mp4죠. 뭐 H264로 인코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컬럼 리스트 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 코덱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비디오 코덱 항목이 있죠. 체크를 해서 OK. 그러면은 바로 비디오 코덱 부분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를 해서 앞쪽으로 당겨 놓죠. 그러면은 H264 코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29.97, 듀레이션 14초 12프레임. 그렇게 러닝 타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변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파일을 선택해서 파일 메뉴에 엑스포트 미디어를 실행해 줍니다. 또는 파일을 선택해서 컨트롤 M. 그럼 이제 엑스포트 설정창이 나타나죠. 포맷 항목에서 바로 퀵타임 무비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프리셋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프로레스 항목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보면 이제 그 프로레스 444에서 프록시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뭐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바로 포트 2로 선택을 해서 변화를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코덱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애플 프로레스 포트 2로 설정이 되어 있죠. 오디오는 현재 지금 언컴프레스 타입으로 아마도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상태를 출력을 진행해 보죠. 새로운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서 컨버티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름은 이제 뭐 바꾸지 않고 그냥 일단 저장시키겠습니다. 그럼 이제 MOB 확장자를 갖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인코딩을 할 때 애플 프로레스 포트 2로 인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전체 러닝 타임을 다 그 인코딩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아웃점을 잡지 않고 바꿔주겠습니다. 익스포트 비디오, 익스포트 오디오 둘 다 체크, 익스포트. 뭐 여러분들 쓰고 있는 이제 그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변환되는 속도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러닝 타임이 10몇 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진행이 됐죠. 그래서 변환이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을 해보죠.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원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용량이 보게 되면 7.29MB입니다. 그래서 변환이 되어 있는 파일의 크기를 보게 되면 바로 231MB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20배가 넘는 엄청나게 이제 파일 사이즈가 늘어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일을 갖고 와서 비교를 해보죠. 정확하게 보게 되면 애플 프로레스 포트 2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변환되어 있는 상태를 간단하게 비교 재생을 해보기 위해서 프로레스로 바뀌어져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뉴 아이템 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하나의 시퀀스가 세팅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플레이백을 했을 때 보게 되면 뭔가 좀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원본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V2 쪽으로 타켓을 잡아서 mp4 파일을 V2 A2로 타켓을 잡아서 오버라이트. 그러면은 V2에는 현재 지금 이제 H264 원본 비디오 파일 상태가 되겠죠. 특정 프레임 위치에서 조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플레이백 해상도를 풀 100% 상태로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상태가 H264 터고를 시켜서 V1 트랙이 보이도록 해서 프로레스 코덱 상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게 되면 뚜렷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그 얘기는 이제 그 원본 MP4 파일을 가지고 있는 화질을 거의 이제 손실 없이 바꿔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사실 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드디스크 용량만 20배 이상 차지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를 자 만약에 리버스 플레이백을 한번 해보죠. J키를 눌러서 거꾸로 플레이백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그 재생이 잘 되다가 끊기기 시작하죠. H264 트랙은 터그를 시켜서 숨겨놓고 프로레스 코덱 상태의 파일만 현재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똑같이 J키를 눌러서 리버스 플레이백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끊기지 않죠? 이와 같이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영상을 압축을 많이 풀어놓고 작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제 단순한 이점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언뜻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거꾸로 재생을 하거나 좀 더 이제 그 정교한 재생 작업을 진행해 나갈 때 이 같은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은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리버스 플레이백이 좀 스무스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확실히 H264와 프로레스로 풀어져 있는 상태로 비교했을 때 그런 어떤 속도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프로레스 코덱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